받아야 되나요? 물론입니다. 꼼꼼한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많이들 당연히 하시지만 그래도 정확히 그 효과에 대해서 그 효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첫 번째, 내가 실제 점유를 하고, 그러니까 살고 있어야 되고 그 집에서 두 번째, 전입신고를 하면 그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내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전입신고, 확정일자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죠. 가까운 등기소나 아니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확정일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전세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챙겨가셔야 되고요.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도장을 쿵 하고 찍어줄 겁니다. 이게 확정일자 받으신 거고, 전입신고는 전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전세계약서 잔금일에 잔금을 다 정산을 하고 나서 관할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하실 수가 있고, 전입신고는 정부24, 그러니까 예전에 민원24 사이트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기 전에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돼요? 받으시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전입신고는 전입신고한 날에 이길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입신고를 하셨다 그러면 내일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그날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는지를 보면 전입신고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둘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되는 거고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한 날에 다음날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때 이삿짐을 올리고 나서 계약서랑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하셨다 그러면 신고한 다음날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면 근저당권이 있다. 그 집에 근저당권이 있을 때 우리가 특약을 쓰잖아요. 근데 임대인은 잔금시까지 근저당권을 전액 상환 말소하고 잔금일까지가 아닌 잔금일 2길까지 근저당권 없는 상태 유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도 대항력이 그 전입신고한 날 다음날 0시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나서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대출은 그날 실행이 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그러니까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을 하니까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들을 못하게 특약으로 적어놓는 겁니다. 대항력은 한번 생기면 계속 유지되나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요건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대항력이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다른 쪽으로 했다가 다시 뺀다. 그래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전입신고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이사를 갔다. 그래도 대항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 동안은 대항력이 상실을 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0시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깐 전입을 뺐을 때 임대인이 만약에 근저당권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계약 그리고 월세 계약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무조건 첫 번째 순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자격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작성하셨다면 그날 확정일자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잔금 때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껌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확정일자 전입신고